6월 8일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먼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정세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 이후 처음으로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이 자국의 석유화학단지를 공습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하이파의 산업시설을 타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의 즉각적인 확전 자제를 촉구하면서 종전협상 성사에 나섰는데요. 특히 이번 주 목요일 개막하는 월드컵 전에 연장 휴전과 비핵화 양해 각서를 체결하겠다라는 구상을 밝히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보장과 동결자금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서 실제 합의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현재 이란군은 대응 작전을 중단하고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방금 속보로 발표를 했는데요. 영내 에너지 시설 전체로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월드컵을 앞둔 이란 축구 국가대표팀의 비자 발급을 둘러싼 갈등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선수단의 입국은 허용했으나 이슬람 혁명수비대 복무 이력이 있거나 허위 진술 혐의가 있는 축구연맹 고위 관계자와 행정 스태프 14명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란 대표팀은 당초 예정지였던 미국 애리조나주 대신 멕시코 티후아나로 전지훈련지를 긴급 변경한 상황인데요. 이란 측은 공정한 경기 환경을 박탈당했다며 국제축구연맹 FIFA에 제소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미국은 필수 인력 외에 테러 연계 조직 인원에 대한 정당한 조치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월드컵을 앞두고 미국 현지 경기장의 노동자 파업 가능성까지 겹쳐지면서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본선 8경기가 치러질 예정인 로스앤젤레스의 소파이 스타디움에 식음료 서비스 노동자 2,000여 명이 9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노조 측은 임금 협상 교착 외에도 경기장에 배치될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 요원들로 인해서 이민자 출신 조합원들의 신원 안전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협상이 결렬될 경우 개막 직후인 12일 미국과 파라과이 로스앤젤레스에서 펼쳐지는 미국의 경기부터 바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대회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했던 영주권 본국 신청 지침과 관련해서 미국의 주요 재계 기업들과 또 주요 IT 기업들의 강력한 로비가 뒤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로비 결과 당국이 사실상 규정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난달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주권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신청해야 한다라는 지침을 내리자 기술 인력 공백을 우려한 테크 기업들과 최고 경영자들이 백악관을 상대로 전방위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당국은 비공개 회의에서 대부분의 취업 비자 소지자는 이번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공식 지침이 문서화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민 심사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길어지고 있는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해서 유가 급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깊어지고 있었지만 지난 5월 미국의 고용시장은 예상 밖의 깜짝 호조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고용시장이 상당히 탄탄하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은 5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문가 예상치인 8만 명을 2배 이상 웃도는
무려 17만 2천 명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케빈 워시 신임 의장이 이끄는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통제하기 위해 당분간 금리 인하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연내 금리 동결 및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화 정책에 민감한 미국채 수익률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교통 요충지지요. 펜스테이션에서 어제 저녁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서 5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대통령의 NBA 농구 지금 경기가 펼치고 있는데 비밀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미국 비밀경호국과 뉴욕 경찰은 경기장 주변의 경비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오하이오주 톨레도의 한 거리 축제장 인근에서도 지난 6일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청소년을 포함한 12명이 다치는 등 주말 사이에 미 전역에서 강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미국 건국 20주년을 기념한 250주년을 기념한 여러 행사들이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요. 백악관 부지 내에서 건국 250주년 기념 UFC 특별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현재 특별 경기장이 설치가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버지니아 주민들이 이는 의회 승인 없는 권한 남용이자 대통령 개인의 생일 잔치를 위한 시설이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오늘 국빈 방문했습니다. 시 주석은 노동신문 기고문을 통해서 최고위급의 전략적 인도와 협조를 언급하면서 북한을 단순한 인접국을 넘어서 국가 주권과 안전을 함께 수호하는 전략적 파트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2024년 러시아와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연상시키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외교, 경제, 국방 분야의 협력을 전면 강화할 방침이며 향후 원산항 등에서 북중러 3국 합동 군사훈련이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한미일과 함께 대립구도가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이 인공지능 붐과 전 세계 안보 수요에 힘입어서 반도체, 방산, 조선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내며 최근 세계 경제의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파르게 치솟는 환율이라는 짙은 그늘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데요.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은 장중 무려 1,560원을 넘어섰고요. 시중 공항 현찰 매입가는 이미 1,620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푸른투어와 함께라면 이동이 아닌 경험이 됩니다. 9개의 직영지사 보유,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에서 최저가 항공권 및 투어 맞춤 서비스로 여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더 넓고 쾌적해진 시온마켓 2층에서 푸른투어 달라스 지사와 함께하세요. 믿을 수 있는 미국 최대 여행사 푸른투어 469-615-6000번.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우리 가족 눈 건강 지킴이 바로 정무창 안과입니다. 5살 우리 아이 첫 시력 검사, 안경 없이 시력을 잡아주는 큰아이 드림렌즈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죠.
40대 되면서 피로한 눈도 다초점 렌즈 추천해 주셔서 훨씬 좋아졌고요. 어머님 백내장, 녹내장 검사도 정무창 안과에서 했답니다. 21년 경력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안경, 렌즈, 거만도 정무창 안과에서 214-902-9779 Park Forest Optical. 텍사스 한인 비즈니스, 더 많은 고객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K-미디어가 디지털 마케팅으로 도와드립니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광고부터 웹사이트 제작, 유튜브 광고, 온라인 브랜드 구축까지 비즈니스에 딱 맞게 타겟팅해 고객을 부르는 마케팅 K-미디어. 더 편하게, 더 저렴하게, 더 효과적으로 K-미디어. 효과적인 광고, 합리적인 가격, 비즈니스를 위한 맞춤 전략. 비즈니스 성공 파트너 K-미디어가 함께합니다. 문의는 K-미디어 온라인.com으로. K-미디어와 함께 당신의 비즈니스를 더 크게 성장시키세요. 오늘 하루 동안 중동 그야말로 폭발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보복의 재보복, 그 사이클이 계속 좀 이어졌는데요. 시간 순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어젯밤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베이루트를 공습하면서 헤즈볼라 거점을 타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이스라엘 영토 공격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레바논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 선언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레바논의 헤즈볼라 무장 정파를 이렇게 공격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그러자 이제 이란이 바로 보복을 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스라엘 북부를 겨냥해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작전은 경고일 뿐이며 도발이 반복되면은 더 광범위하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난 4월에 휴전에 합의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직접 겨냥한 군사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긴장감이 높아지고 파장이 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만류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오늘 새벽에 또다시 재반격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란 테헤란을 비롯해서 타브리즈, 이스파한, 카라즈 등 이란의 주요 거점 도시들을 겨냥한 보복 공습을 단행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군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주 마흐샤흐를 석유화학단지까지 추가로 공격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란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스라엘의 석유화학단지 공격, 이스라엘에게 석유화학단지 공격을 받으니까 이제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하이파의 유사 산업시설을 타격했다라고 발표하면서 나스르 작전을 공식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 동안에 공습의 재공습, 공격의 재보복 이제 이런 상황이 막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방금 속보가 나왔습니다. 방금 속보 혁명수비대가 이 나스르 작전이다라고 공식 선언한 이 대응 작전의 목적이 달성이 됐다라면서 작전 중단을 선언을 우선 했는데 이게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지금 뭔가 이스라엘과 이란의 보복의 재보복 상황이 마무리가 되는 건지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빠졌죠. 네, 이쪽 저쪽 불 끄느라고 아주 총력입니다. 참 머리 아픈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제 MBC 인터뷰하고 그리고 또 폭스 뉴스하고 또 인터뷰를 잇따라 진행을 했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에 자제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전화해서 보복
자제를 요청을 했고요. 이스라엘도 공격했고 이란도 공격했으니까 이제 추가 공격은 필요 없다라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결국 보복을 강행을 했죠. 미 국방부는 미군은 이스라엘의 공습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규모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뭐 최대한 지금 불이 난 것을 작게 보이려고 뭐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 전날 월요일, 화요일 혹은 수요일 10일 그러니까 6월 10일 전에 합의문에 서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11일, 이번 주 목요일 11일이 월드컵 개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드컵 직전에 10일까지 뭐 오늘 내일 뭐 수요일까지 합의문에 서명을 할 것이다라고 공언을 했는데 그 공언이 무색하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미사일을 쏘면서 서로의 본토를 타격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핵 협상 타결을 눈앞에 두고 전쟁이 다시 터지면서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간 그런 상황인데, 이란도 상당히 강경하죠 지금. 협상 테이블에는 여전히 나와 있는 상황인데 요구 조건이 만만치가 뭐 않습니다. 네. 뭐 그 이란이 그 침략과 악행이 계속된다면은 더욱 강력한 강도로 응징을 할 것이다 라면서 전면 확전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둔 상황이고요. 뭐 그 이스라엘의 지금 뭐 이란 공격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반대했다라는 보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미국이 부리고 있는 미친 개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미국도 책임이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전선이 미국과 분리되어 있다라는 말은 연극이자 선전이자 기만이다라고 지금 뭐 미국과 이스라엘이 뭐 마치 이제 미국이 이스라엘을 만류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뭐 트럼프 대통령 화를 내고 있다 뭐 이런 게 쇼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화설이 쏘다. 미국이 지금 겉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에 뭐 화를 내는 척하면서 뒤로는 이스라엘을 시켜서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있다. 미국이 부리는 미친 개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 얼마나 미국을 믿지 못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마음이 급하긴 한데 뭐 그러면서도 전쟁을 끝없는 전쟁 나도 좋아하지 않는다. 전쟁이 길어지는 것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사력으로 매우 강하게 이란을 타격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직접 확보해서 폐기하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전쟁 이제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다, 군사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거 아니냐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나는 아무것도 약속한 것 없다라고, 끝없는 전쟁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거는 끝없는 전쟁이 아니고 필요하다면은 군사 행동 재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맞는 얘기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뭐가 진실인지 뭘 알 수 없는 그런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 주 목요일 월드컵 개막 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북중미 월드컵이라고는 합니다만,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치르는 월드컵이라고 합니다만 전체 경기의 4분의 3이 미국에서 펼쳐지는, 미국이 주도하는 월드컵인데 지금 미국은 골치 아픈 뭐 전쟁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고, 이란도 월드컵에 참여하는 것과 동시에 전 세계에서 많은 뭐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몰려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과연 이 전쟁이 월드컵 전에 뭔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이제 월요일이니까 뭐 한 이틀 안에 어떻게 이 상황이 진정이 되고 또 흘러갈 것인지 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 잠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동보성. 50년 중화요리 경력의 특급 호텔 출신 오너 셰프, 깊고 풍부한 맛, 엄선된 식재료, 가족, 친구 모임, 각종 모임엔 동보성이 딱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6월 30일까지 130불 이상 주문 시 왕새우 칠리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프리스코점은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영업을 3월부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달라스 해리아인즈 동보성 972-920-0328.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과 유익한 정보가 한 자리. 클릭하면 텍사스가 보입니다. 클릭하세요. 달코라.com. 달코라.com. 드디어 이제 월드컵입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월드컵에 참여하는 참가국들이 속속 자신들의 이제 월드컵 베이스 캠프에 도착을 했어요. 한국 대표팀도 유타에서 가졌던 사전 캠프를 마치고 자신들의 월드컵 기간 동안의 베이스 캠프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이동을 해서 이제 훈련을 시작을 했고요. 달라스 지역에는 2개의 팀이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베이스 캠프가 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드컵 기간 동안에 홈구장이죠. 자신 훈련도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휴식도 취하고 하면서 이렇게 월드컵을 치르는 월드컵 기간 동안의 홈입니다. 네, 집입니다. 근데 달라스 지역을 베이스 캠프로 삼은 국가가 체코가 이제 맨스필드에, 그리고 스웨덴이 프리스코에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월드컵 이제 준비에 들어갔는데 이번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멕시코 시티에서 멕시코 기체국 중 하나인 멕시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개막 경기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개막식이 펼쳐지지요. 개막식 공연에는 블랙핑크의 리사가 또 공연에 함께 참여하는 걸로 알려져서 한국 K-팝 팬들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오후에 이제 개막식이 펼쳐지고, 그리고 목요일 저녁 과달라하라 시간 8시, 달라스 시간으로는 저녁 9시에 드디어 이제 A조에 속했기 때문에 한국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한국과 체코의 1차전 경기가 과달라라에서 이번 주 목요일 펼쳐지게 됩니다. 슬슬 이제 분위기가 나요. 실제 월드컵 참여하는 국가들이 다 현지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뭐 방송 관계자들도 달라스 쪽으로 많이들 들어왔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체코 훈련장 가보니까 한국 뭐 방송국들도 다 왔더라고요. 한국 기자들, 방송국도 다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자들도 뭐 체코 기자들, 스웨덴 기자들, 멕시코 뭐 기자들 뭐 등등 뭐 전 세계 기자들도 뭐 다들 이렇게 막 모여들고 있고, 이제 팬들도 속속 뭐 달라스로, 그리고 경기장 경기 개최지로 다 몰려들게 될 텐데, 뭐 이란 전쟁, 지금 미국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지금 휴전 중에 있습니다만 뭐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뭐 이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와중에 경기 월드컵이 미국에서 4분의 3의 경기가 미국에서 열립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쟁을 치르는 상대국인 이란 축구 대표팀이 미국에서 경기가 있습니다. 참, 네. 선수들이 비자는 받았다고 해요, 미국 입국. 그런데 지금 현재 스태프들이 비자를 못 받았답니다. 이란의 축구연맹 사무총장, 그리고 이란 축구협회 부회장 등을 포함한 고위 임원, 그리고 스태프 14명이 미국 입국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란 축구연맹 회장 비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란이 아리조나에 베이스 캠프를 찰 예정이었는데 지금 전쟁 상황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FIFA에 특별 요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멕시코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멕시코 티우아나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어요. 그거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FIFA가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가 아닌 멕시코 티우아나에 베이스 캠프를 차린 상황인데, 문제는 경기가 미국에서 펼쳐집니다.
네, 이란의 경기가 LA 그리고 시애틀 등에서 펼쳐지는데 그래서 미국 비자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이란 선수단이. 근데 이란 선수들은 비자를 발급받았어요. 그런데 스태프 14명, 고위 임원들을 포함해서 스태프 14명이 비자를 못 받아서 경기를 치르는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측은 일부 인사들이 허위 진술로 비자를 신청했다라고 하는데 배경은 이슬람 혁명수비대 복무 이력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뭐 가족이라던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혁명수비대와 관련이 있는 스태프 14명의 비자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아주 이란 측의 반발, 스태프들이 경기 치르는 경기장에 오지를 못하니까 뭐 반발이 있고 분위기가 뭐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멕시코는 치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은 사실은 테러 위협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죠. 뭐 이란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조직적인 테러 또는 자생적인 테러 위협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노동자 파업, 노조 파업 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달라스에 이어서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르는 대표 경기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월드컵 사실상 미국의 홈 경기장이나 마찬가지죠. LA 소파이 스테디움. 이번 대회에서 8경기가 열리는 주요 경기장인데 식음료 서비스 노동자 2,000여 명이 96%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네, 압도적인 파업을 결의를 했는데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임금 협상 교착. 네, 이제 그 임금을 올려달라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이제 민감한 부분인데 이번에 그 경기장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아이스가 투입이 됩니다.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경기장에 추가가 되는데 이민 단속을 하려고 배치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안전 시큐리티를 위해서 이제 이 아이스 요원들도 경기장에 배치가 될 예정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LA 소파이 스테디움 노동자들의 개인 정보가 FIFA를 통해서 아이스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불안하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아이스 요원들이 경기 중 경기장에 있을 경우 업무를 거부하거나 현장을 떠날 권리를 보장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스는 보안, 시큐리티만 지원할 뿐 이민 단속을 하지 않는다라고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밝혔지만 노조의 불안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는 12일 금요일 미국과 파라과이의 경기가 이제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열리고 그와 함께 뭐 여러 8개의 경기가 LA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열릴 예정인데 식음료 노동자들이 만약에 진짜 파업에 들어가면은 글쎄요. 네. 먹거리가 제대로 없는 월드컵 경기다? 뭐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뭐 여러 가지로 전 세계인의 축구를 통한 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불안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일부 뭐 흥행 우려 얘기도 있는데 뭐 흥행은 될 거예요. 미국이 스포츠에 뭐 막상 월드컵 뭐 티켓 판매 저조하다 하는데 아마 다 팔릴 겁니다. 그래서 흥행은 걱정을 안 하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안전 이슈들 조금 갈등들 좀 계속해서 잠재적인 그런 문제로 남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안전하게 사고 없이 정말 평화롭게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앞으로 5주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캐나다, 멕시코에서 뭐 전 세계인의 좀 화합의 축제가 또 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경쟁의 그런 축제가 펼쳐지기를 뭐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오늘 아침 미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상하네. 남들은 속보 알림 잘만 온다는데 왜 내 폰만 조용하지? 혹시 DK넷 앱 설치만 해두고 업데이트 안 하셨나요? 앱이 오래되면 소중한 알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앱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해보세요. 재설치 후 알림 허용 버튼만 누르면 달라스 긴급 속보와 주요 뉴스, 퀴즈 이벤트 힌트가 실시간으로 배달됩니다. 더 빨라진 속도, 더욱 선명한 음질. 다시 설치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지금 바로 업데이트하세요. 달라스 필수 앱 DK넷.
달라스의 모든 순간. AM730 오늘부터는 이제 비 그치고 달라스의 본격적인 6월 더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92도, 이번 주에 90도 중반 넘어가는 달라스의 원래 날씨로 돌아가네요. 자, 낮이 좀 덥지만 또 힘내시고요. 월요일 아침 모닝와이드 1부 마지막 곡은 마크 투베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띄워드립니다. 영원히 담아둘게 너로 가득한 맘 널 닮아가는 날 위한 선물 꿈보다 더 아름다워